자, 오늘 강의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첫 강의죠, 그죠? 네. 기대됩니까? 네. 전혀 기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중간고사 재밌었지. 시험은 즐겁게 치야지.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도 치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실력이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첫 시간에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 삼각형을 내가 그랬죠, 그죠? 기억도 안 나지? 수량, 삼각, 모식, 도로화 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다? 품종이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배법. 기술이죠, 그죠? 재배. 세 번째는? 환경이다. 이 세 가지 팩터가 동시에 똑같이 기능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품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품종을 우리가 영어로 쓰면 원래는 컬티바로 씁니다. 컬티바 또는 버라이어티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각각 개개의 품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통틀어서 이제 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인이면 유전자죠, 그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운동을 잘하는가? 아니면 시력이 좋은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가 하는 그런 각각의 유전자. 지인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포 속에 핵이 있죠? 핵 속에 DNA, 그걸 뭐라 한다? 지인이라 한다, 그죠? 그럼 재배 기술은 어떤 게 있었느냐? 여러분들 뭘 배웠죠? 재배 기술에서? 노지에서 할 거냐, 온실에서 할 거냐. 첫째, 이제 그 말은 사이트. 사이트가 뭐죠?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할 거냐, where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결혼해서 어디 정착을 하든지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이트. 어느 지역에서 할 거냐? 그럼 경기에서 할 거냐? 아니면 경상에서 할 거냐? 진주에서 할 거냐? 여수에서 할 거냐? 그 사이트, 지역 선정이다. 그럼 두 번째, 품종이 있겠죠. 했잖아. 품종에 맞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재배법이 결정이 되죠. 그 재배법 속에서 지금 첫 번째 한 게 어느 지역에서 할 거냐?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기후하고 관계 있지, 클라이메이트. 그죠? 온도. 그 다음 강수량. 바람. 특히 일조량 또는 일사량하고 관계 있는 것이 이 사이트 셀렉션 할 때 가장 관건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진주에 해. 진주에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보리든 뭘 하겠다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토양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 토양 어떻게 보면 사이트하고 같은 말인데 사이트는 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큰 그림에서 더 조밀하게 세밀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토양 소일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떤 토양, 모래가 많은 땅 아니면 점토가 많은 땅 아니면 그 가운데 거 토성 분류하는 거 했죠? 몇 가지로? 5가지로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소일 텍스처라고 합니다. 토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soil texture. T-E-X-T-U-R-E 이것도 스펠링 잘 적어줬어야 하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그러면 soil T-E-X-T-U-R-E 이렇게 선다. 이제 대학생인데 이거 정자로 써야 되나? 그것도 거점 국립대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 정자로 써주세요 이래 해야 되나? 그거 아니죠, 그죠?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라이팅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토성에 관한 얘기다. 그럼 토양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토양 성질만 알면 되느냐? 모래 땅이냐? 점토가 많으냐? 뭐 양토냐? 뭐 식양토냐? 뭐 이것만 하면 되느냐? 그것만 하면 될까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토양에 관련된 것 중에서. 비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자. 비료 맞아. 투수성. 어? 투수성. 그래, 물에 관한 얘기, 물. 누구야? soil moisture, 물에 관한 얘기예요. soil water이라고도 하고 soil moisture라고도 하는데 관계없어요. 어느 걸 쓰든. water moisture, 뭐, 어차피 물이니까. 토양 수분에 관한 거예요. 그럼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penetration이라고 투수에 관한 얘기예요. 투수.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가. 전문용어로 배수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일명 우리가 배수 등급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배수 등급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배수가 잘 되면은 뿌리의 생육이 어떨 것 같아요?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을까요? 배수가 잘 되면 뿌리의 발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뿌리가 잘 내릴까? 잘 뻗어 나갈까? 아니면은 뿌리가 멈춰서 이렇게 될까? 잘 뻗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 토양 속에 토양 입자가 이렇게 있겠죠? 있는데 수분이 밑으로 잘 빠져나간다는 말은 대신에 뭐가 많다? 산소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뿌리가 뭘 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되죠.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하는데 산소가 공급이 잘 되니까 뿌리가 쭉쭉 깊게 잘 내린다. 그걸 뭐라 한다? 전문용어로 깊게 내린다. 뿌리가 심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깊게 내린다. 뿌리가. 근데 만약에 이게 배수가 안 되고 비가 한번 와서 물이 이렇게 소위 많이 있다. 그럼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숨 쉬려고 밑으로 못 내려가죠. 그 위에 분포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천근성 이렇게 말합니다. 얕을천, 뿌리건, 성질, 얕게 내리는 성질, 이것은 깊게 내리는 성질. 그러면은 재배법에 있어서 토양을 선정할 때 우리가 어떤 토양을 선택할 거냐, 배수가 잘 되는 걸 할 거냐, 배수가 안 되는 걸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땅을 물려주셔서 그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 근데 가보니까 배수가 안 돼. 이 투수도가 너무 낮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래를 조금 섞으면 되지 않을까요? 좋았어. 그럼 모래를 혼합한다. 그럼 배수가 조금 되겠지? 그것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헥타르가 가로 세로 각각 정방향일 때 몇 메다? 각각 100m지, 그죠? 100m. 이제 대화가 되네. 그럼 몇 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몇 평? 3,000평이라 했잖아. 또 까먹었지. 3,000평. 그럼 이 많은 면적이 있다면은, 그러면 모래를 배수가 안 된다고 모래를 집어넣는다고 가정하면 모래를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 하지만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가로 100m, 세로 100m인데, 그럼 15톤 덤프 트럭으로 넣으면은 한 10cm 정도 돋는다고 가정합시다. 10cm 정도. 그러면 10cm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m가 1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잖아. 자, 그러면 1제곱미터에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만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렇잖아. 그럼 가로 1m, 세로 1m의 높이 1m면 몇 세제곱미터?
1제곱미터. 물로 치면은 1톤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10cm니까 얼마? 0.1톤이죠. 0.1톤은 몇 킬로? 100킬로. 이제 이해됐죠? 이해됐죠? 100킬로, 물로 하면 100킬로를 넣어야 된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일단 하는 거예요. 자, 100킬로 넣어야 되는데, 이 10,00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몇 세제곱미터, 몇 톤을 넣어야 돼요? 0.1로 곱하면 되잖아. 응? 그러면 1000세제곱미터, 1000톤을, 물이라면 1000톤을 넣어야 돼요. 그럼 15톤 트럭으로, 20톤 트럭으로 만약에 가정하면 50대 넣어야 되지. 그죠? 그 모래 한 톤에, 한 트럭에 40만 원이다. 뭐 100만 원이다 가정하면은 100만 원 곱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럼 50만 원은 5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물려받았는데 5천만 원을 들여서 모래를 넣어야 돼. 이 경제성이 있나요?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기지를 발휘해야 돼. 스마트 농산업학과의 재배학 시간에 배웠던 걸 나타내야 돼. 뭘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다양성이란 게 나와줘야 돼. 다양성. 여러분들도 다 다양성이 있잖아. 어떤 학생은 수영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라이팅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AI 기법을 잘 도입하고, 어떤 학생은 축구를 잘하고, 다 다르죠, 그죠?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작물도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작물 분류를 했죠? 아, 했잖아. 대답 좀 하자. 네. 그러면 작물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분류를 했는데 식용작물하고 사료작물하고 그다음 공예작물하고 공예작물, 특용작물 갖다 했죠, 그죠? 그 안에는 섬유류작물하고 유래작물하고 또 뭐 있어요? 향료작물, 향신료작물 했죠, 그죠? 네. 등등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녹비작물하고 다 했었잖아,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는 대두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작물 분류만 했지 어느 토양 조건에서 잘 자라는가 하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근데 여러분, 연 아세요? 연? 카이트, 하늘에 나는 연 말고 흐름상으로 찾아봐. 뭘까요? 연꽃 할 때 그 연이라. 심청이가 임당수에 뭘 했어요? 몸을 던졌죠. 던져서 어디에 살포시 들어가 있었어요? 연꽃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 연꽃, 이 컬러가 왜 노란, 정리가 잘 안 나온다. 자, 좋다. 연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줄깃하고, 이 땅속이라. 그럼 우리가 먹는 연은 요걸 단면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아니라도 그렇다 하자. 자, 그러면 단면도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 이 채널이 여기, 여러분 아직 기공 안 배웠나? 손구멍이 있어요? 여기 손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손구멍을 타고 줄기를 타고 요렇게 뿌리까지 전부 요렇게 채널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땅속 진흙탕.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진흙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더라. 무엇 때문에? 기공에서 공급되는 공기가 요 채널을 통기강이라고 합니다. 통기강, 공기가 통하는 강. 통기강을 통해서 뿌리까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연은
진흙 땅에서도 자란다. 그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일반적인 건 어때요? 보리나 콩이나 이런 애들은 어때요? 뿌리가 통계강이 있어서 물속에서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얘들은. 이게 통계강이 약해. 벼는 통계강이 있어. 그래서 물 있는 속에서도 벼가 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연보다는 이 통계강이 채널이 작아요. 작지만 그래도 물에서 자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만평이란다. 10,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야, 이거 배수 등급을 좋게 해가지고 작물을 심으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 든다. 그럼 이는 여기는 뭘 하면 되겠다? 여기에 적합한 작물을 심는다. 그래서 작물 선택,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 재배라고 우리가 삼각형에서 했지만 실제는 이 품종이죠, 그죠?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 토양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연동되고 움직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리는 이해하겠죠? 아, 여기 재배법이라. 그런데 내가 벼를 키운다. 벼, 그 다음에 배, 옥수수, 감, 이런 걸 이제 재배를 하는 거라. 재배를 하는데, 그럼 비료는 어떻게 주느냐, 비료. 그죠? 비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시비라고 해요. 쌈하는 시비가 아니고, 비료 주는 거,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 영어로 하면 뭐? ferti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료를 우리가 배웠죠? 비료의 3요소가 뭐예요? NPK, 질소, 인산, 카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4요소는? NPK, 칼슘. 5요소는? NPK, 마그네슘까지. 마그네슘까지 하고, 필수 원소에 관한 얘기 했죠? 필수 원소, 다량 원소, 미량 원소 다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하면 내가 창업을 하겠다면은 지금 기존에 나오는 경기화학, 남해화학이 비료회사들은 주로 뭘 만들어요? NPK 중심으로 해서 또는 4요소, 5요소까지 만들죠, 그죠?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지금 비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죠? 2배로 뛰었어. 무엇 때문에? 유가 상승.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전쟁 때문에 그럴 때. 전쟁 나면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럼 결국은 그 원료가 뭐기 때문에? 기름입니다. 오일에서 나온 거예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비료값 올라가고 모든 이제 농업 활동하는데 비용이 2배로 상승하면은 나중에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상승하겠지. 그럼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식당 가서 한 끼 10,000원 하던 게 이제 20,000원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그럼 이때가 여러분들한테는 뭐다? 기회지. 위기는 기회라. 유능한 사람한테는. 무능한 사람한테는 위기가 큰 위기지만 유능한 사람한테는 위기가 곧 기회다. 그럼 어떻게? 그 나중에 또 얘기하고 지금 진도를 나가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이 차가 늦게 왔나 늦게 일어나는. 어? 그 어쨌든 늦게 일어나는 게 위기가 기회가 왜 기회고?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는. 아니지. 기회지. 위기이기도 하지. 왜? 지금 지각이라고 전산에 바로 뜨잖아. 그지? 그런데 기회이기도 하지. 왜? 아무도 주목 안 받는데 혼자 주목받았잖아. 그 모든 학우들이 다 알게 되었어. 그지? 장꾸러기라고. 장꾸러기는 미남이다.
좀 웃으라, 웃을 때는. 분위기 파악을 못해. 자,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재배법에 관한 얘기 했다, 그죠? 네. 하는데, 이제, 비료를 얼만큼 주느냐 하는 요것도 재배법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종자를 달잖아요. 그죠? 콩이든 벼든 보리든 이걸 그냥 이듬해 논밭에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종자를 뿌리면 안 되는가? 이렇게 그냥 뿌리면 안 되는가? 왜? 야생하는 거 보면 전부 어때요? 모체에서 모체, 그 식물체, 엄마 식물체에서 달려서 그냥 떨어져서 번식이 되잖아. 민들레 같은 거는 홀시되어 하는 얘기 있죠. 바람이 날려서 저 여기 있다가 저기 뭐 100m, 200m 멀리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종자가 이렇게 떨어져서 생장을 한다 이 말이죠. 발화를 해서 자란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상자에다가 파종을 해서 뭐를 이렇게 키워서 옮겨 심는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여기서 뭐를 기르는 것을 유묘로 하죠, 그죠? 그다음 옮겨 심는 것을 이식. 논에 물이 있을 때 옮겨 심는 것을 이앙. 이식과 이앙은 같은 의미지만 영어는 같지만 우리말로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식은 뭐한다? 밭에 물이 없는데 옮겨 심는 것. 이것을 이식이라 하고 물이 있는 논에 옮겨 심는 것을 이앙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를 키워서 옮겨 심는다. 그러면 다 합치면 육묘이식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 이렇게 하면 편한데 왜 이렇게 뭐를 키워가지고 옮겨 심어야 되나?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냥 뿌리면 이제 너무 뭉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양분을 너무 다 공급받지 못하니까 잘 못 자라기도 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어서 이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뭉친다면 흩어 뿌리면 되지. 아, 종자가 있잖아요. 이 종자가. 종자가 모르겠으면 쌀이 있어, 쌀. 밥이 있어. 그 밥이 뭉쳐지는 거 말고 흩어진다고 쌀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흩어 뿌리면 되지. 왜 육묘 상자에 뭐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본답이 짧아지니까. 응? 이 본답이, 이게 뭐냐. 본답이 짧아지니까. 응. 좀 더 안정적으로 애가 이제 본답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애가 키워나가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다 흩뿌리게 되면은 같은 면적 안에서 좁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공유하는 면적당 이제 산소를 너무 다들 나눠 마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광합성이 덜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영양분 공급이 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는. 네. 맞나? 맞다고 생각하나? 네. 맞아, 막 박수라도 한번 치라. 거의 90% 맞았어요. 자, 이제 정답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신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미성숙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못 하겠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I를 이용해 뭘 하는데 얘가 배우지도 않았어. 그럼 아무것도 몰라. 그럼 적응이 안 되지. 그러면 사회 문제가 발생하겠지. 와, 나는 막 머리가 나쁘다,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그런데 대학 과정까지 트레이닝을 쫙
받아서 완벽한 상태에서 뭐 삼성, LG, 뭐 경기역, 남해 어디든 농촌진흥청이든 쫙쫙 공무원이든 딱 훈련된 상태에서 쫙 가면 어때요? 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위에서 업무가 하달이 되겠지. 어이, 김 선생, 이거 해라 하면은 탁 던져주면 제목 먼저만 탁 해내잖아. 엑셀 할 줄 알지, 파워포인트 만들 줄 알지, 워드 뭐 다 되잖아. 영어 뭐 번역 다 되지. 그죠? 그건 뭐예요? 이미 바깥에 나갈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자는 뭐예요? 종자는 모체 엄마한테 딱 붙어 있다가 이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자생력이 하나도 없어. 그럼 적응을 해야 돼. 근데 심어놨는데 파종을 한다고 그래요. 파종. 종자를 바로 흩어 뿌리거나 종자를 바로 심는 걸 파종이라 그래요. 이 파종을 해놓으면 얘가 아직 적응을 못해. 왜? 바깥에 너무 춥기도 하고, 그럼 양분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도 몰라. 지 상태로 보면. 그걸 이제 관리자가 관리를 쫙, 가리마를 쫙 타야 돼. 자, 파종을 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순조롭게 자랄 수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또는 뭐 학교를 전혀 안 나, 무학이라 하나? 무학자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딱 거기에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파종을 했을 때는 너무 어리다. 아직 적응을 잘 못해. 근데 모짜리 또는 육묘 상자에서 요만큼 길러가지고 미리 순화를 시켜놔. 니는 요렇게 자라야 될 애다. 요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얘가 옮겨 심으면 다 일정하게 자라는. 그걸 우리가 이제 농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종자를 파종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뿌려지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일명 산파라 그래요. 그냥 흩어 뿌리는 거. 산파 이해되죠? 그런데 줄을 쫙 지어서 하니까 어때요? 공기도 잘 통하고 수분 함량이 비가 왔을 때도 증발도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줄뿌림 이렇게 말합니다. 줄뿌림. 우리 전문 용어로는 조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죠. 그죠? 나를 잘 기억하면 돼. 그죠? 조파. 산파, 조파 이제 이해되죠? 산파는 뭐였다? 종자를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막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산파. 흩어질 산자입니다. 야, 그게 아니고 좀 그래도 있어 보이게 줄을 쫙쫙 내봐. 줄을 지어서 이렇게 뿌리는 것을 뭐라 한다? 조파. 그럼 뭐 드론이라든지 헬기로 이 조파가 되나요? 안 되지. 그건 산파밖에 안 돼.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머리가 아플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산파에 대한 개념, 조파에 대한 개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육묘이식은 뭐예요? 육묘 상자에 조금 길렀다가 얘가 바깥에 나가더라도 본담에 나가더라도 적응을 잘 하게끔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 그러면 산파 또는 조파한 요걸 이제 직파라 그래요. 요걸 직파에는 첫째는 조파, 두 번째는 산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조파는 줄지어, 산파는 흩어뿌림. 됐죠? 그 다음에 육묘이식. 육묘이식은 뭐 육묘 상자에 파종을 해서 뭐를 길른 이후에 옮겨 심는 것. 요것을 육묘이식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는 영어로 하면 다이렉트 시딩입니다. D-I-R-E-C-T. 요 S-E-E-D-I-N-G라고도 할 수 있고 O-U-N-G 이렇게도 합니다. S-O-W-I-N-G. 다이렉트 시딩 또는 다이렉트 소딩. 소잉 어느 거든 관계가 없다. 요거는 육묘이식은 영어로 하면 TRANS 플랜팅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플랜팅. 됐죠? 아, 영어로 그렇게 쓴다고 그럼 줄여서 TP 이렇게 쓴다고. 요거는 다이렉트 시딩 DS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 말이지. 다음에 여러분들 논문을 쓰고 한다든지 할 때는 여기까지 간다. 지금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다이렉트 시딩 또는 다이렉트 소잉 이렇게 말한다. 직파. 근데 이걸 조파인 경우에는 줄지어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줄 로우 ROW 로우 시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흩어 뿌리는 거는 스캐터링 SCATTRING 시딩 이렇게 스캐터링이라고 한다. 영어는 몰라도 되는데 개념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됐죠, 그죠? 그러면 파종한 거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영묘 이식을 하니까 장점이 자 본답 아까 얘기하는 본답이 뭐죠? 심어서 자라기까지 기간. 본답이라는 실제 그라운드, 실제 얘가 옮겨 심거나 파종을 해서 끝까지 수확할 때까지 자라는 시기, 자라는 그 광장, 그게 본답이라 그래요. 본답. 그러면 본답이 아는 거는 뭐예요? 아까 육묘상자라든지 여기서 키웠잖아. 뭐 실내 온실이든 유리 온실이든 아니면 실내 사육장이든 여기는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그 예비 그라운드지. 예비 그라운드에서 홈그라운드로 간다 이 말. 그럼 홈그라운드는 옮겨 심든지 파종을 하든지 해서 수확 때까지 자라는 그 광장, 그걸 본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학 이제까지는 뭐예요? 지금 뭐 육묘 온실하고 똑같죠? 온실이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케어가 되잖아. 학생 신분이니까. 근데 사회에 딱 나가면 어때요? 그때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취업한다. 그거는 뭐예요? 본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본향이라 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 자,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얘기할 때 품종, 그 다음에 재배 기술, 재배 환경이 들어가죠, 그죠? 토양에 관한 것, 그 재배 기술의 직파냐, 아니면은 이양이냐, 또는 이식이냐 하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지금 정확하게 잡고 와야 된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환경이 남았죠. 환경은 첫 시간에 너무 많이 했어. 환경에 관한 요인들이 뭐가 있나요? 기후 하면은 너무 브로드하잖아. 그지? 뭐 기후 하면 영어로 하면 climate, 지금 climate change, 월을 지금 월월이 아니고 지금 지구가 클라이메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난화 되고 있지. 그걸 이제 글로벌 워밍, 워밍은 따뜻해지는 건데 지금은 보일링, 끓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글로벌 보일링 스테이지다, 지금. 그 지구 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 전체 온도가 높아지고 결국은 해수면 상승하니까 바닷가에는 어떻게 된다? 살 수가 없다. 그럼 인간이 나중에는 지금 82억 인구에서 살 수 있는 땅은 뭐 절반으로 줄어든지 3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점차 사막화 되겠지. 식물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제 위험한 속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람이 아니고 지금은 뭐 경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위급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록색 넥타이를 매일 매니까 어떤 구독자분 그러더라고. 왜 초록색 넥타이를 매냐고. 다른 색 없냐고 하나 사줄까. 왜 초록색을 매겠어요? 왜 내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겠어? 답이 나오지. 기후가 그만큼 위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초록색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문제지. 그죠? 자, 어쨌든 여기에 기후
얘기를 했는데 기후 안에는 첫째는 온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그럼 여러분들 바람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어떤 바람이 있어요? 응? 바람이 어떤 바람이 있어? 뭐 생각나는 바람이 태풍밖에 없어? 자, 지금 바깥에 나가면 산들 부는 바람이 있죠. 산들바람. 근데 산들바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농업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걸 미풍이라 그래. 선풍기 탁 틀면 옛날 선풍기는 미풍, 약풍 이래 나오죠. 그 다음 강풍 이래 나오잖아. 그 미풍이 한 5m, 초속 5m 이내, 뭐 3에서 한 5m 요 사이. 그 미풍. 그 다음에 한 6에서 한 10m는 좀 약풍. 그 10m 이상을 강풍. 그러면 15m 넘어가면은 태풍이래. 태풍도 이제 초, 중, 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초속 30m, 40m 넘어가면은 나무 뿌리가 막 뽑히고 지붕이 막 날아가고 막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물 생육에 있어서 작물이 자라는데 어느 바람이 가장 좋을까요? 광합성 하는 데는 5m 이내 초속. 그러니까 2, 3m라고 나오는데 2, 3m는 조금 그렇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한 5m 이내에 바람이면은 광합성 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분. 기후 관계에서 수분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응? 물이 어떤 역할을 해? 광합성 하는데 몇 번 했잖아. 자, 광합성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산소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죠? 그 물은 뭐에 의해서 분해된다? 적색광과 청색광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에 의해서 분해되냐 하면 이제 큰 그림에서 일단 얘기를 해줘야지. 빛에 의해서 광분해된다. 광분해된다. 빛에 의해서 분해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아직 이해 안 되나? 자, 잘 봅니다. 자, 공기 중에 CO2하고 뿌리 섭수와 물하고, 그죠? 이게 빛을 받았을 때, 여기에 이제 분해가 된다 했죠, 물이? 분해돼서 뭘 만든다? 여기 탄소가 6개짜리 6탄당이죠. 원래는 CH2O가 여기에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입니다. 빼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산소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바인딩 돼서, 그죠? 식물 체내에서 이렇게 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이 CO2 농도가 높아지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광합성을 하면 산소를 많이 내보내니까 어때요? 이 농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잖아. 그죠? 그러면 식물을 많이 심어야 된다. 광합성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의무다 이 말이에요. 지구를 지키는, 아니 우리 인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 인간이 멸망할 뿐이지, 더워지면. 자, 어쨌든 됐죠? 그러면 얘는 뭐에 의해서 누가 분해를 하느냐? 라이트, 태양빛에, 바깥에서는 태양빛, 실내에서는 우리가 인공으로 조명해주는 광, 가시광선 중에서 레드광, 붉은색, 블루, 청색 광 이런 거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 광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광을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어떤 전구를 쓸 거냐, LED를 쓸 거냐, 아니면 할로겐 램프를 쓸 거냐, 이런 등등 모든 연구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여기 광합성 이거 가지고 노벨상이 2개나 나왔잖아요. 그럼 반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학성 때문에 빛이 없으면 이역 과정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산소가 소비가 되고 결국은 물이 나오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더라. 그럼 호흡을 줄이고 광합성을 많이 하자. 그죠? 그래서 작물로 보면 여러분들이 키가 작은 식물이 있지.
클로버 같은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 클로버가 요만하죠, 키가. 밖에 가면 화이트 클로버 있잖아, 하얀색 이런 거. 근데 옥수수는 키가 이만하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면적일 때 어느 게 광합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클로버가 많이 할까, 옥수수가 많이 할까? 옥수수가 많이 하더라. 그 왜? 품종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쟤는 왜 달리기를 잘할까? 아,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 다리가 너무 굵지도 않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그런 근육도 딱 발달되어 있고. 그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엄청 잘해. 왜? 집중력이 아주 좋더라. 뭐 IQ는 내가 모르겠는데 걔는 한번 집중하면 뭐 밥 먹으라 소리 할 때까지 공부를 하더라. 집중력이 대단하더라. 그거 차이요. 얘는 뭐냐? 옥수수는 얘는 시포 식물이라 그래요. 시포 식물인데 조금 이제 깊이 있게 갑니다. 생리적으로. 얘는 옥수수는요. CO2 농도가 낮아도 50ppm, 뭐 60ppm 돼도 광합성을 합니다. 뭐 CO2 보상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다음에 하고. 아무리 농도가 낮아도 얘는 광합성을 하는데 얘는 300ppm 또는 250ppm, 200ppm 낮아짐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 옥수수는 300ppm, 250, 200ppm 돼도 거의 유사하게 광합성을 해냅니다. 그게 능력이, 액티비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 구조를 밝혀보니까 시포라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시스리식물, 시포식물, 또 사막에 피는 애들은 선인장 같은 거는 캠식물이라 이렇게 불러요. 병원 생리 시간에 배우고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에 관한 얘기했고 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환경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람은 자 이렇게 봅니다. 이거하고 바람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공기 중에 CO2 농도가 얼마예요? 400ppm. 지금 420ppm까지 올라갔죠, 그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250에서 280ppm, 지금 420, 거의 2배나 올라간 거예요. 200년 사이에. 그럼 이 추세로 가면요, 이거 500ppm 그만 갑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러면 600ppm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해수면 높이가 600ppm 가면 최소한 15m 올라갑니다. 그 우리 여러분들 있는 여기는 지금 2층이니까 그런데 저기 우리 정문 앞에 가면 해발 몇 m일 것 같아요? 30m. 해발 30m. 그러면 저기 바다가 다 잠기겠죠? 상상이 됩니까? 그 영화에 부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공부만 한다고 영화 안 보나? 광안리인가 부산인가 영화 있었잖아. 해일이 막 덮쳐가지고 해운대가 막 잠기고 하는 거. 해운대가. 아니, 내가 그래, 뭐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아, 그 하여튼. 그게 해운대라고, 제목이. 그 내가 영화를 안 본다. 나 극장 가면 자거든. 어쨌든, 그게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 한다? 아주 랩 스케일에서 조그맣게 시포 식물을 벼도 아니면 클로버도 시포 식물처럼 만들어서 아주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걸 만들면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노벨상이 문제가 빌 게이츠가 문제가 아니고 뭐 일론 머스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식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시포 식물로 만들어서 CO2 농도가 낮아도 광합성을 엄청 많이 하고 빛이 조금 약해도 광합성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낸다. 이해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합시다.